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서울대 많이 가고 의대 많이 가는 신흥 명문고는 단연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정부가 이 자사고가 그런데 입시 중심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서울에서 8개 고등학교가 8개 자사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5개 자사고만 재지정이 됐는데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들 가는 학교. 자사고라는 게 뭡니까? 네, 자사고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족사관고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고요. 이런 자사고를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부르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자사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자사고를 1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54개까지 늘어났다가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이런 학교들까지 생겨나면서 현재는 42개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개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가 32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그래픽으로 볼까요? 네, 전체 42개. 네. 이 중에서 전국 단위가 10곳. 네. 예. 서울에 역시 많고요. 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네. 학비도 비싸더군요. 네. 보통 일반고의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년 다 합쳐서. 네.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는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민족사관고는 한 2,500만 원, 네. 월 200만 원 정도 학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자사고는 한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정도 평균 학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학 수준의 학비가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권학 이념을 실천하는 건전한 학교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서울시 교육청 입장은 자사고 폐지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했더니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네.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각 평가 요소마다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네.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되는데요. 그 점수를 공개는 안 했다면서요? 네, 자사고는 기본적으로는 우수를 모두 받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 운영 점수가 10점, 교육과정이 30점, 또 그다음에 재정이나 시설 관련된 게 15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 항목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 플러스 교육청 재량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청 재량 평가라고 하는 거는 모두 32개의 평가 지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12점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자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교육청 재량 평가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알아서 평가하는 배점에서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숙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학부모분들은 모두 알만한 좋은 명문고라고 평가받는 학교들이 줄줄이 지정이 취소됐고 저기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역시 며칠 전에 지정이 취소돼서 11곳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상산고는 좀 일반 자사고랑 틀리게 기준을 80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데는 70점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전북교육청에서 특별히 그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상산고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 학교는 79.6점인가요?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죠. 0.3점 정도 차이로 이제 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상산고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때문이었는데 상산고는 원래 그런 사회통합 대상자를 뽑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라는 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뭐 이렇습니까? 네, 사회적 네. 배려를 받는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상상권이 그런 의무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고받은 적도 없는데도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졌다. 그래서 네.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 근데 그거는 네. 저 상상고 쪽에서 주장하는 네, 바고요. 상상고 주장하는 교육청 쪽에서는 사회적 그 배려라든가 사회 통합 전형을 계속 그동안에 강조를 그렇죠. 해왔다. 좀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다른 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학교 동의 없는 우리들의 학교,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사고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통령님께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사고 학생 및 학부모들은 결코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력도 아니고 부를 세습하거나 기득권층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는 대통령님이 사랑하는 서민입니다. 이제 이들 및 우리 후배 학부모들이 강남구에 수억의 빚을 내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교육열 꿈을 꺾으시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는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시는 겁니다. 자, 큰 틀에서의 자유롱사립교 자사고의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대학 가기 위한 명문대 가기 위한 우수 학생들 뽑아놓고 서열화하는 입시학원화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학교가 이렇게 평준화가 아니고 서열화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그러면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탈락시켜 버리면 하향 평준화된다.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일반고를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저런 자사고가 없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지만 하향 평준화된다고 하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의 이 서열화를 시킴으로 해서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하는 점은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그리고 과고, 외고, 국제고는 빼고 계산을 해도 한 네. 5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50개의 그 학교에서 한 300명 정도 학생들이 정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15,000명입니다. 네. 근데 그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보통의 경우에는 한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네. 이 학생들이 수시를 빼놓고 그러니까 뭐 정시, 주시, 수시 다 합쳐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른바 우리나라의 명문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또 의대나 이런 특별한 어떤 네. 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치열한 과를 거의 다 점령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거 뭐 좀 심한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는 쓰레기야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까지 교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열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그것이 꼭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둘째로는 뭐 앞서 학비 얘기 나왔지만 학비가 지금 뭐 12,500만 원, 평균 한 뭐 1,100만 원, 1,200만 원 됩니다. 근데 그것만 드느냐? 아마 자사고 보내시는 분들이나 전국 단위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헛웃음을 치실 거예요. 그거에 2배, 3배, 4배씩 돈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교육이라든가 과외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이건 않을까 어떻습니까? 저 싶습니다. 방금 학부모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금 학부모가 사실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국에 이렇게 지난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강남 8학구는 많이 약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없애버리면 강남 지역은 여전히 이제 명문고들이 다시 살아날 거고 학교를 위해서 전부 또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도 이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요. 네. 수시형 자사고가 있고 정시형 자사고가 또 있어요. 현행 입시 제도에 맞춰서 자사고가 또 진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학교, 강남만 편중할까 봐 지금 광역 단위로 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또 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시 제도가 운영이 네. 되잖아요. 80%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로 가게 될 경우에 강남만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강남에서는 정시를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그 자유형 사립고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명박
정부 때 공부 잘하는 뭐 어떤 학교를 만들어보자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권별로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교육이 100년지 대계란 말을 했지만 지금은 10년도 안 돼서 사실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럼요. 중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대학 입학 전형 같은 중요한 계획도 사실 4년 전에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자사고 설립, 뭐 지정 취소 이런 것들이 몇 개월 전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입는 손해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네. 문제인 것이고 두 네. 번째로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사고가 예전에는 그 내신이 50% 이내에 들어있는 아이들만 처음에는 그 지원할 수 있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100% 그냥 전부 다 누구나 지원하고 그다음에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3배수 정도로 추첨이 되고 나중에 면접에서 걸려지는 거이기 때문에 꼭 우수한 학생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그 다양한 목적의 과목을 배울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아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네. 이렇게 내치기식으로 이런 식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명박 정부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입시 학원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둘째로는 지금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만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올해 2월 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학업 성적 성취도 A등급인 학생들이 일반적인 전국 단위 자사고에 97%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일반 광역 단위 자사고의 경우에도 한 20% 가까이 됩니다. 네. 일반고보다 한 3배 가까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이게 건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선발은 하지 않는다고 달라진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선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처음에 면접이나 일단, 이런 데서 네. 걸러내더라도 그렇게 걸르고 있다는 제가 거예요. 알기로 추첨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간단한 면접을 보지만 네. 그것도 추첨은 아니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추첨이고요. 네. 그때 3배수를 먼저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우수한 친구들이 예, 지원하는군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첨을 하더라도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게 그게 아까 제가 김성환 변호사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하시는 건데 논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네.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 정도 자사고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모의 일종의 이제 교육 수준이 네. 높거나 이런 사람들 자녀가 지원한다는 이런 건 거죠. 어떻습니까? 최근에 재지정이 취소된 전주 상산고 같은 경우에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인데 전교생 360여 명 중에 뭐 수시나 재수생 모두 포함해서 270여 명이 의대에 가요. 360명 중에 물론 재수나 뭐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선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의대를 배출하기 위한 학원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자사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네. 상산고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사실은 자율형 사립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통과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가야지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 공식이 사실은 이 중학교의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학교를 왜 보냈느냐? 그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더라. 거기 갔더니 애들이 스스로 경쟁하면서 잘하더라. 이런 게 이제 퍼졌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실 교육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졌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교육 커리큘럼이나 뭐 제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이지 네. 이런 식으로 걸러내기 식으로 무조건 안 된다. 공부에 집중하는 애들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걸러내는 거는 불평등하다라는 게 얘기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A라는 학교를 자사고에서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자사고에서 좀 떨어뜨려야겠다. 자사고가 너무 많다. 좀 줄여나가야겠다라고 만약에 교육당국이 생각한다면 특정 배점을 그렇죠. 높여가지고 그 배점에 못 맞추면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건 확인되지 않지만요.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자사고에 대해서 이게 설립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찬성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사고는 물론이고 뭐 내년에 대부분 재지정 결정되는 외고라든지 이런 특목고도 폐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말은 점수에 채점을 해봤더니 그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하지만 정부나 교육당국이 사실은 이걸 폐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육 문제가 어려운 것이요. 네. 그러니까 자사고가 모든 교육 제도가 잘못된 것에 근원 악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외고라든가 과고도 똑같이 자사고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과학고, 영재고라고도 얘기하죠. 과학고 정원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대 31명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입학할 때 이거 나중에 의대 원서 만약에 너 쓴다 그러면은 추천서도 안 써주고 나중에 장학금도 다 받은 거 다시 과학고등학교니까? 네. 되돌려내야 네. 돼라고 말하는데도 31명이 가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외고라든가 다른 과고들도 비슷한 현상들이 다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은 그냥 하나의 문제만 풀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각자 특수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학교들이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일반 학생을 뽑아서 좋은 서울대나 뭐 의대 갈 수 있는 학생으로 길러내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또 부모의 의지가 강한 학생들을 뽑아서 그 학생들을 예를 들어 그런 학생이 뭐 우수한 학생들 100명 있다고 쳐보죠. 근데 그 학생이 자사고 한두 개에서 공부를 해서 서울대나 의대 가는 거하고, 이런 학생들이 자사고가 없어지고 특목고가 없어지고 일반 학교에서 공부해서 서울대나 의대를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들마다 다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서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고요. 그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근원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바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 고등학교가 좋아야 되고, 또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공식처럼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좀 더 특성화되고 좀 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런 거 다 없애고 일반고로 가야 된다? 그럼 일반고에서도 서열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오로지 어느 특정 학교를 가면은 너무 과열화가 되고 너무 그 학비를 비싸게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라고 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서열화가 없는 나라는 없을 있습니까? 겁니다. 아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나친 다- 서열화가 문제라서 다 서열화 있고요.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른바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의 정원은 네. 똑같습니다. 그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한 곳에다 다 몰아놓고 그 학교로 보내느냐,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하고 서로 간에 공부하는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학교로 가느냐,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뭐 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대학 이런 학생들 뽑아놓고 난 다음에 그 뽑은 학교가 그냥 입시하거나 되기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국영수 가만 정말 그것만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그 학교에서 정말 명문대로 가는 게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방향입니까? 근데 자유로운 그건 사립고가 아니잖아요. 그 과목만 열심히 공부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평가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은 국영수의 그 단위별 그 비중 자체가 50% 미만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은 다 충족을 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취소가 된 것들은.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아쉽지만 두 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사건 몇 가지 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